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2월 2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기사들 정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비트코인 2월에 상승세가 지속될까, 그리고 1만 달러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솔솔 나오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직 미 선임 고문이 달러 패권 위에서 중국의 CBDC 허용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해시율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그럼으로써 대형 강세장을 예고한다라는 분석을 하는 분석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코인이 10번째 소각을 이제 했다는 소식도 있는데 450억 원에 소각을 했다고 합니다. 역대 두 번째 규모라고 하는데 이 바이낸스 거래량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기사들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그 가격 분석과 그리고 알트코인들의 가격 분석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기사들 정리하기 전에 투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냐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비트코인 지금 가격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기술적 지표뿐만 아니라 지금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율 그리고 채굴의 난이도 등 이 펀더멘털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또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하죠. 트럼프가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금리를 인하하라고. 그것에 대해서 또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긍정적 요인에 의해서 2월에 비트코인 시장이 상승장을 보일 것으로 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이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도 2월에는 비트코인이 상당히 우호적이었다고 하는데,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014년 이후에 5년 연속 2월에 상승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월에 상승세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이 확정된 건 아니죠. 이제 확률상 2월에 상승이 많았다라는 거 그냥 참고적으로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양한 기술적 지표나 이제 펀더멘털 같은 것들, 시장의 환경들이 조금 더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게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이슈들과 연관 지어서 2월에도 상승세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조금 더 높고요. 그리고 지금 구글 트렌드를 봤을 때 비트코인 반감기 검색 지수가 4년 전 두 번째 비트코인 반감기 시점 대비해서 120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을 때 채굴에 대한 보상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시점이죠. 자, 이 시점 대비해서 1200%가 증가했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지금 관심도가 높다는 거죠.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그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큼 관심도도 올라갔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반감기에 대한 이 홍보가 그만큼 또 많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온라인상으로 많이 전파가 되고 있고 유튜브나 다른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게 홍보 효과들이 또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가격에 또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 분석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9,385달러 선에 있습니다. 지금 이 가격대는 계속 이제 고점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에서 위쪽에서 이제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고요.
보통은 이렇게 이제 상승하면 하락하는 흐름들이 보통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승세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라는 것들,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강세에 머물러 있는 흐름들을 볼 수가 있고, 물론 여기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조정세가 나올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위쪽으로 여기에서 머물면서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강하게 다시 이 저항선 9,300에서 9,500달러 선에 이제 해당되는 이 저항선을 깨고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여기에 저항을 맞고 그냥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이게 될지, 여기에 이제 갈림길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지지선이 머물러 있고 9,000달러대와 지금 8,800달러 선, 뭐 그 정도의 지금 지지선이 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정이 나오더라도 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RSI도 지금 70선에서 살짝 밑에 언저리에 지금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자, 그리고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들 정확하게 9,200달러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단하게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들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선은 이 지지선을 계속 유지를 하고 위쪽으로 상승세를 돌릴지, 아니면 이 지지를 계속 받는 것들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지지선이 이제 깨질 가능성들이 더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지지선을 터치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가 않고, 우선 위쪽으로 지금 방향성을 계속 올려가야 되는데 지금 흐름으로서는 딱 중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힘이 어느 방향으로 쏠리게 될지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분석가들의 분석들도 같이 한번 잠시 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제 살짝 상승하면서 알트코인들도 살짝 상승세들이 나왔는데 뭐 미미한 수준입니다. 뭐 크게 가격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가격 상승세가 그나마 조금 더 나온 상대적으로 강했던 라이트코인이 3.91%, 그리고 카르다노 에이더가 3.95% 정도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의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183달러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더 강하게 머물러 있는 모습들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이 상승의 가파르기도 조금 더 예전보다는 좀 더 나아진 모습인 것 같긴 합니다. 우선은 이 가격대를 계속 유지하면서 머물러 주는 것만으로도 이더리움한테는 조금, 지금까지는 이런 패턴들이 이제 안 나왔는데 그러면 그나마 비트코인을 따라서 상승세를 조금 유지하는 모습들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XRP인데요. XRP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0.24달러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격의 위쪽에 이제 저항선들이 지금 머물러 있는데요. 이 고점인 0.25달러 선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위쪽에 저항선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지 않으면 아직까지 트렌드가 강한 이 상승세로 전환이 됐다라고 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르다노 에이다 같은 경우는 0.055달러 정도에 이제 머물러 있는데요. 에이다도 이제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고 조정세가 살짝 나왔지만 그 위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모습들, 조정세가 크게 나오지 않는 모습들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가격을 지금 지켜주고 있는 모습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아래쪽에 지금 이제 급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이 남아있는 모습을 다시 채우고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가게 될지, 아니면은 위쪽으로 그냥 가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한번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이시브 유리의 분석인데요. 모이시브 유리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을 이 컵앤 핸들형의 패턴이 완성이 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이렇게 타원형으로 아래쪽으로 둥그스름하게 나오면서 이 컵 모양을 만들고 있고, 이 컵의 이제 손잡이 모양, 핸들 모양이 곧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변수는 이제 9,100달러 선인 이 지지선이 강하게 지켜지느냐가 이제 중요한 변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9,100달러를 강하게 지지를 해준다면 위쪽인 1,500달러 선까지 상승을 하고, 여기가 이제 정고점이죠. 이 정고점까지 상승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이면서 9,100달러를 다시 한번 테스트하고 다시 손잡이를 만드는 1,500달러까지 다시 한번 그 백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걸 깨고 올라가서 추가적인 이제 상승세가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컵앤 핸들 이 패턴은 보통은 이 강한 상승세가 나오기 전에 나오는 패턴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근데 이 패턴이 완성이 되면 긍정적인 흐름들을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고들 많이들 예측을 합니다. 강한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패턴이죠. 자, 그리고 웨슬라드의 이제 분석인데요. 웨슬라드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에 그 지그재그로 이제 계속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을 해 나가는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했다 하락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렇게 이제 지그재그로 움직이고 있고, 그 가격의 이제 지지선이 이제 8,900에서 9,000달러 선 정도, 그게 이제 다시 한번 바이백 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에서 61% 정도의 이렇게 조정폭이 이제 나오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와서 1,400달러 선까지 다시 상승을 하지 않겠느냐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런 마스터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체적인 크립토 커런시의 마켓,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두고 이제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지금 다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비트코인의 상승세에 따라서 알트코인들도 강한 상승세가 나왔죠. 그러면서 암호화폐 시장 자체의 그 마켓캡이 다 모두 상승을 하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상승세가,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세가 위쪽 이 트렌드 라인을 그리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세가 나타나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시장의 이 트렌드가 계속 하락하는 흐름에서 전체적으로 그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는 흐름들이 있죠. 그래서 이 트렌드가 바뀌었다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크립토월프가 보는 이 비트코인의 그 흐름들인데요. 이 3일봉으로 봤을 때 이 패턴들, 실제 파라볼릭 어드밴스 스타즈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강하게 급상승하는 패턴으로 이제 전환하는 시점이 언제쯤 올 것이냐 라는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과거의 패턴들을 보고 이제 전망을 하는 건데, 지금 과거에 2012년 정도에 나왔던 이 상승의 각도가 한 33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급상승하는 패턴들이 나오는 시점까지가 425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저점에서. 그래서 저점에서 급상승하는 그 턴어라운드 하는 그 지점까지가 425일의 그 시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20도 각도로 이렇게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다가 결국에는 빵 하고 터지는 시점이 이제 569일이 지난 시점부터 강하게 상승세가 나왔다. 2017년 초반이죠.
그때부터 이제 강한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상승하는 패턴들을 봤을 때 각도가 한 17도 정도로 이제 조금 더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각도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패턴이죠. 이 상승의 각도는 계속 트렌드 라인의 각도는 줄어들고 있지만 우선은 그 기간들도 이제 조금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425일에서 569일 그리고 751일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정도, 2020년 말에서 2021년 정도에 그게 이제 마무리되는 지점이 오고 그 시점부터 급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2011년도부터 급상승 패턴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크립토 올프입니다. 굉장히 분석적인 그 차트, 기술적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시고요. 너무 맹목적으로 믿지는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기술적 분석이 무조건 들어맞은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전직 미 선임 고문이 달러 패권 위에서 중 CBDC를 허용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 내용들 보면은 미국이 얼마나 지금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지, 이 달러 패권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정말 노골적으로 이렇게 다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의 전 러시아 유럽 정책 선임 고문이자 이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의 팀 모리슨 연구원이 최근 학술지를 통해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리슨 연구원은 달러의 무기화는 제재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있으면서 오늘날 중국은 디지털 화폐로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려 한다. 미국이 계속해서 패권을 유지하려면 중국, 유럽과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라 디지털 화폐를 스스로 주도하는 흐름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무너신 재무부 장관, 미국의 재무부 장관의 말 자체는 동의를 하지만 지금 이제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스티븐 무너신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제도권 입장에선 섣불리 수용하기에는 기존 통화 질서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음을 지금 재무장관이 말했다고 하는데 이 모리슨 연구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너신 재무장관의 말처럼 디지털 화폐의 혁명은 국가 안보 문제다. 다만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 인해 중국과 같은 경쟁자에게 혁신의 기회를 넘겨줄 수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곧 디지털 화폐가 국가 안보 문제이므로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견제를 많이 하는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중앙기관의 위챗페이 등을 연결을 해 기반 시스템을 갖췄을 뿐 아니라 그 시스템을 전 세계로 넓히고 있다며 미국이 디지털 화폐 연구에 뒤처져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의 흐름에 대해서 미국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디지털 화폐가 이제 경쟁이 아닌 주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이 통화 패권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면 다른 나라와 디지털 화폐 개발을 경쟁하는 입장이 아니라 주도하는 위치에 서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불확실한 디지털 화폐 정책이 다른 나라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과 유럽이 달러 이후의 화폐를 준비할 동안 미국은 단순히 그들과 경쟁하는 것을 넘어 달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주도 질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미국의 제도권을 향해 강력한 의사를 표출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얼마나 지금 그 흐름들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지금 미국의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 중국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은 이미 그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려고 이미 엄청난 준비를 해놓고 있었고 몇 년 전부터 그리고 2020년도에 그걸 중앙은행에서
그 위안화를 발행한다라고 했죠. 디지털 위안화를. 그러니까 미국은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대처가 이것으로 봤을 때에는 아직 정확하게 되고 있지는 않은 부분들을 계속 지적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모르죠. 이제 미국도 그 안에서 뭐 숨어서 그거를 진행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의 흐름으로 봐서는 중국이 오히려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미국에는 위협적으로 지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똑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 뭐 패권 싸움, 그러니까 뭐 중국과 미국의 패권 싸움에 뭐 우리야 뭐 아무 상관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죠. 이 통화는 화폐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IMF를 이미 맞아봤기 때문에 그 뼈저린 아픔을 알고 있죠. 실제적으로 외화 자금이나 자금들이 한 번에 유출되는 그런 사고들이 있었을 때 얼마나 국내에 큰 타격이 오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예전에는 달러라는 정확한 그 물질적인 화폐로서 그걸 측정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디지털 화폐로서 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지금 흐름으로서는. 근데 한국에서 만약 그런 부분을 전혀 대처하지 않고 굉장히 느슨하게 대처를 한다면 똑같이 그런 IMF와 같은 시기를 다시 한번 맞을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대처할 필요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지금의 시대적인 흐름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최고점을 계속 찍고 갱신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지금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는 계속 그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세가 계속 이어가고 있고 그 최고점을 계속 돌파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그만큼 이제 채굴에 대한 그 뭐죠? 이제 강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아무래도 이제 반감기가 도달하기 전에 계속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들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해시레이트는 최근에 이제 사상 최고치인 초당 1억 2,301만 1,832에 도달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뭐 이 정도가 뭐 어느 정도인지 이제 객관적으로 구분이 되지는 않지만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만큼 채굴에 대한 경쟁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립토 마이클 같은 경우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제 9,500달러 선을 이제 중요한 저항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9,500달러 선을 저항을 돌파하면 1,471달러 선, 1,500달러 선까지 상승을 하고, 아니면 그 이상인 1,900달러 선까지도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 저항선을 맞고 내려오게 된다면 9,000달러 선과 그리고 8,751달러 선까지 조정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리테스트를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할 가능성들도 열어놓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낸스 코인이 10번째 소각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바이낸스에서 10번째 소각으로 450억 원에 상당하는 BNB 코인을 지금 소각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소각이라는 건 결국에는 지금 이제 발행된 코인들을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량을 이제 줄이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주식에서 많이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주주에게 수익을 환원하기 위해서 주식 회사에서 그 주식 자체를 이제 사모아서 그걸 소각하는 형태로 이제 그 주주에게 그 가치를 돌려주는 건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그 가격은 그 수량이 이제 줄어들면서 가격에 대한 혜택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리는 건데, 이제 가격 방어를 하고 그 주주에게 드리는 뭐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걸 하는데 문제는 450억 원이나 이제 그 없앤 거예요. 그 BNB 코인의 그 가치에 비해서.
이게 자신의 이익을 약 20%를 활용해서 이렇게 없애는 건데, 이게 이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단기적인 효과들이 지금 BNB 코인에는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가격으로는 그렇게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았었고, 한 19일에 지난달 19일에 지금 해당을 했다고 하는데, 가격은 미미하게 그냥 살짝 올라가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각의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크게 지금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게 그런 것이 최근에 뭐 BNB 코인이 소각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인지를 하지는 못하고 있고, 이 소각의 효과는 그게 많이들 알려져서 이게 희소성이 높아지는구나가 좀 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한데, 비트코인의 반감기처럼 그렇게 많이 알려질 필요가 있는데, 실제 BNB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각에 대한 이슈를 전혀 알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에도 반영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 하원 핀테크 청문회가 지금 열렸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블록체인 정책 논의에 앞장서고 있는 하원의원 소속 핀테크 태스크포스가 현금과 부상하는 모바일 결제 현황을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제 서비스 업체, 소비자 보호기관, 그리고 금융 관련 비영리 단체 등 전문가들이 증인으로 참석을 해서 미국 결제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중국의 결제 시스템들을 또 견제하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의 결제 시스템이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며 상당히 많이 도입되어 있다라고 전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위챗페이나 뭐 이런 다양한 형태들로 현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도 결제를 많이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많이 바뀌어 있죠. 그만큼 중국이 그만큼 많이 이 지불 시스템, 결제 시스템을 앞서가고 있다라는 걸 지금 반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앞서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부각이 되면서 앞으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집중이 조명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 기술들을 활용하는 정책이나 방안들을 계속 앞으로 제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청문회를 통해서도요. 그래서 앞으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의 관심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들 열어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냐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이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